안녕하세요. 복지연구 전문기업 케어모아입니다. 부모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 그 첫걸음을 떼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설명은요, 실제 현장에서 자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연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딱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해내기가 얼마나 버거우신지,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바로 그 점이죠. 아니, 그러면 그 도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좀 막연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스스로 씻고,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상 활동들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에게서 어떤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신청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바로 잦은 넘어짐입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자꾸 균형을 잡기 힘들어하시고 작은 문턱에도 쉽게 어이쿠 하고 넘어지시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일어나거나 걷는 게 힘들어지셨을 때예요.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꼭 무언가를 붙잡고 끙 하고 일어나시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들어하신다면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바로 배변 활동 관련 문제입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걸 힘들어하시거나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실수가 잦아지는 경우, 이게 또 어르신 자존감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네 번째 신호는 식사에서 나타납니다. 음식을 만들 기력이 없으시거나 식사 중에 음식을 자꾸 흘리거나 삼키기 힘들어하시는 등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 능력의 저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치매 의심 증상입니다. 방금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신다거나 익숙한 길에서 헤매는 모습,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이 보인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바로 약 복용 문제입니다. 드셔야 할 약의 종류나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시거나 약을 챙겨드리는 걸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면 이것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장기요양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문제와 해결책이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부모님께서 화장실에서 자주 미끄러질 뻔하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미끄럼을 방지할 안전손잡이나 편안한 목욕의자 같은 해결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 속 위험을 찾아서 필요한 도움으로 바로 연결해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혹은 스스로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건 가끔 컨디션 좋은 날이 아니라 평소에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보다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지, 그 과정에서 넘어질 뻔하는 등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65세 미만은 절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같은 특정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치매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되나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닙니다.
진단명 자체만으로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그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세 번째, 걷는 건 괜찮은데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게 하거나 혼자 외출했을 때 길을 잃을 위험을 높인다면 이건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부모님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최근 위험한 순간이 늘었나요? 둘째, 기본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셋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때입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혼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즉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아마 감이 좀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더 안전하고 편안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케어모아 고객센터 031-8027-8293 장기요양보험 적용 및 본인 부담금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